안녕하십니까. 네. 차고 할 차례죠. 네. 요약서 235페이지. 이번 순환에는 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민법 총칙 중에서 민법 총칙이 3단 구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중에서 법률 요건,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중에서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 그렇죠? 그 효력 요건 중에서 지난주에 목적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 했고, 두 번째로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 2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것과 관련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가 있었고, 그 중에 비질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를 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착오를, 그거 보고 이제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사기강박 보면 되죠. 착오. 자, 일단 착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착오라는 것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면서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걸 착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 착오예요. 대표적인 게 잘못 표시하는 거. 답을 3번 골랐는데 몇 번 체크해? 4번. 전형적으로 잘못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표시가 다를 때,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이런 걸 착오라고 합니다. 그 착오의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표시를 잘못하는 거예요. 표시상 착오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번이라고 마킹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잘못해서 4번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했다. 이런 게 전형적인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두 번째, 내용상의 착오라고요. 이거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의미, 그 내가 표시하고 있는 말의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개당 100만 원에 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개당 100만 원 이렇게 표시하겠죠. 근데 그 100만 원이라고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폼 잡는다고. 한글로 쓰면 될 거를 한자로 좀 폼 잡는다고 이따구로 썼어요. 근데 요거는 으뜸원자라고 중국 화폐 단위예요. 이 위완하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둥글원자를 써요. 그렇죠? 근데 요렇게 쓰면서 이게 우리나라 화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 그럼 의미를 잘못 아는 거죠. 결국 표시를 잘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시가 잘못되는 경우, 이런 걸 내용상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내용상 착오. 사자라고 해서 심부름꾼이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표시기관이고요. 또 하나가 전달기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표시를 대신해 주는 심부름꾼이고요. 이건 전달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체국가 하면 두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전보를 대신 타전해 주는 사람, 밑에는 우체부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거는요, 내가 이렇게 전보를 쳐주세요 그랬더니 엉뚱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기관이. 그래서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하고 똑같아요. 반면에 이거는 내가 물건을 주면서 이걸 은한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전달기관이 병한테 갖다 준 거예요. 전달기관의 착오는 이렇게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전달기관의 착오라고 합니다. 전달기관의 착오가 있으면 내가 의도했던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이 됐죠. 그럼 내가 원래 의도했던 사람한테는 아예 나의 의사가 도달조차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달기관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불도달에 해당될 뿐 착오가 될 수는 없다. 빼버리면 돼요.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 아니다. 그러면 돼요. 의사표시 불도달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서명날인의 착오라고, 이건 사기강박 가서 할 거예요. 서명날인의 착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착오, 계산 착오, 쌍방 착오. 쌍방 착오.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대금을 조금 줄여주는 대신에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매매대금에다가 양도세를 계산해갖고 플러스해서 양도인한테 건네줬어요. 그런데 그 계산한 양도세보다 3배가 더 부과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양수인은 양도세를 잘못 계산을 했죠. 그게 계산착오예요. 계산 잘못한 거. 근데 왜 잘못했어요? 세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게 법률착오예요. 그래서 양도인, 양수인 둘 다 착오했어요. 쌍방착오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서 다 등장하는 법률착오, 계산착오, 쌍방착오. 이것도 착오가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동기의 착오예요. 일단 동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 그게 동기라 했어요.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 예를 들어서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A 토지를 을이 살 생각을 해요. A 토지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팔아라 그랬어요. 자, 이때 을 A 토지를 살 생각을 하고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팔아라 라고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하죠. 일치해요. 자, 일단 일치합니다. 그럼 이건 착오는 없죠 지금. 근데 얘가 이 땅을 왜 살까? 왜? 이게 동기죠. 공장을 지으려고 사요. 근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법령상 제한으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와 실제 상황이 불일치하는 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법령상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부동산을 샀다.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 있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기의 착오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니까 당연히 착오가 아닌 거예요. 착오가 아니야. 원칙이 착오가 아니에요. 따라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 공장을 짓고자 하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알려진 경우, 표시해서 알려진 경우, 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설령 표시는 안 됐지만 을이 공장을 짓고자 하는 걸 표시를 안 했어요. 근데 갑이 이 땅은 공장 지으면 왔다래. 갑이. 그러니까 을이 무슨 생각을 해? 공장 지을 수 있나 보다. 을의 착오가 누구에 의해서 유발됐어요? 상대방.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조심하실 것은요. 판례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만 그 동기가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하여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적으로 한하여란 말은 요것만 한정되는 거죠. 근데 요거에 한하여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단 표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도 착오가 된다 그러면 위에 거에 한하는 게 아니죠.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요. 판례 문구가.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에 하나여 착오가 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 잊으세요. 잊어. 나중에 할 테니까. 잊어. 뭐 이런 분들 계셔. 나중에 할 테. 그냥 이 두 가지는 착오가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됐어요. 그리고 요 유발된 동기 착오의 대표적인 게 그 일본 놈들이 해방이 되고 국내에 두고 떠난 재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귀속재산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적산이라고도 했어요. 적산, 귀속재산 돈. 옛날에는 적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고요. 그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귀속재산 처리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단 국가가 몰수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괜찮은 것들은 국민에게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이걸 불하라 그랬어요. 옛날에 불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적산 불하 받아서 큰 그룹이 있죠. 뭐 현대그룹이 이거 철 같은 거 이런 거 불하 받아갖고 크잖아요. 모르시는구나. 뭐 어쨌든 귀속재산에 해당되면 국가에 증여를 해야 돼요. 근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야, 네 땅 귀속재산이다. 국가에 내놔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줬어요. 봤더니 이미 그 땅은 귀속재산에서 해제가 된 땅이에요. 그러면 귀속재산에서 해제된 A 토지를 귀속재산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그 A 토지를 증여를 했죠. 동기의 착오예요.
근데 이 착오가 누구에 의해서 유발됐어요? 공무원에 의해서. 그래서 전형적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나오면 귀속재산 판례가 나옵니다. 네? 네? 귀속재산이 턱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끝. 어쨌든 이런 착오가 성립이 됐어요. 효과는 유효해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근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런데 의사표시는 이렇게 취소나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찍소리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찍소리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이 대항하지 못한다 할 때 요놈이 비질의 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됐을 때하고 조금 달라요. 이렇게.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 취소하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돼요. 등기는 좀 이따 말소가 되죠. 이때 말소가 돼요. 을등기가. 이때 요 제3자란 놈은 을하고 거래한 놈 생각하시면 돼요. 을. 두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취소하기 전에 을하고 거래한 놈이 있을 수 있고 취소한 후에 을하고 거래한 놈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제3자란 놈이 등장하게 된 시기가 취소 전에 등장한 놈이 있을 수 있고 취소 후에 등장한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취소 전에 등장한 병이 있고 취소 말소 등기 전에 등장한 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놈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선이라면 보호가 된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이제 요때 또 요놈을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제3자를. 요렇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취소를 주장하는 자. 예?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지게 된 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게 된 자. 갑하고 병하고는 충돌하잖아요.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한 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란 놈을 취소를 주장하는 자 갑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게 된 자라고 말을 하고 그걸 이거하고 결부시켜요. 취소에서 보호되는 제3자란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 취소 전인지 취소 후인지를 묻지 않고 선이라면 보호된다. 요게 판례 문구고 그게 간혹 시험 지문에 나와요. 그럴 때 그 표현을 제3자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또 할 테니까 또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어쨌든 결론 전후를 묻지 않고 보호된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취소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경제적 불이익 기준. 그래서 판례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죠. 착오자가 착오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자, 주관적 기준이라는 건 착오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착오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러고 끝나면 돼요. 객관적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일반인도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건 그냥 간단히 눈두적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다만 객관적 기준도 필요하다는 거. 나중에 사기나 강박을 가게 되면요. 사기나 강박을 통해서 발생하는 착오나 공포심은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는 객관적 착오, 객관적 공포심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사기나 강박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객관적 기준도 필요하다. 요거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예? 어쨌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거 구별하자 그랬어요. 아닌 거 기억하자 그랬죠? 예. 전통적으로 잘 나왔던 게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시가착오, 면적착오,
소유자 착오. 일단 요 세 가지 중요부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또 하나가 보증인의 착오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구상금 채무나 또는 준소비대차 채무라고 어쨌든 채무의 성질을 착오한 거예요. 구상금 채무를 소비대차 채무로 착오. 또 하나가 보증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등기가 있는데 이게 원인 무효더라. 요런 말 나오면 요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증인과 관련된 두 개의 키워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5월, 6월은 이해하려고 눈을 반짝반짝 하지 마시고 암기하려고 눈을 반짝반짝 하세요. 아시겠죠? 암기. 표현. 요런 말. 요건 중요 부분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착오한자하고 상대방하고 소송이 붙을 수 있겠죠. 갑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거고 을은 취소를 막으려고 할 거고 소송이 붙었을 때 요거는 누가 증명한다? 착오자가. 누가 증명한다고요? 착오자. 근데 이것도 착오자라고만 기억하지 마세요. 착오자라는 건 취소하려는 자예요. 그렇죠? 취소하려는 자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려는 자. 예? 권리 취득을 부정하려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착오자예요. 그렇죠? 그놈이 증명한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착오자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입증하고요. 두 번째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게 없다라는 거는 두 가지를 말하겠죠. 과실이 아예 없는 것. 또 경과실이 있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틀리죠. 왜?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경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한이라는 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대한 과실과 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못한 거.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거. 요걸 각각 판례를 기억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먼저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거. 세 개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가 공장부지.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장 부지를 매수. 중대한 과실 있다. 취소할 수 없다. 항상 그렇게 중대한 과실 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되뇌이세요. 그래야 입에 짝짝 붙어요. 아시겠죠? 또 하나가 보통은 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개사가 확인 설명해 줘야 될 걸 다 확인 설명해 주죠. 근데 중개사 수수료를 좀 줄이려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해요. 그럼 자기가 확인 다 해야 되죠.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 못해. 이렇게. 그다음에 은행이요.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증서 주는 거죠. 보증계약을 했는데 이 보증을 해지를 했어요. 보통 은행이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은행은 보증계약을 해지했다는 건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다라고 생각하고 보증계약을 해지했겠죠. 근데 다 안 갚았어요. 그럼 은행은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지한 거죠. 확인 제대로 안 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보증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고려청자. 이거는 너무나도 정밀하게 위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려청자가 아닌 일반 도자기를 고가의 고려청자로 착각하고 산 사람이 전문가였어요. 그 사람이 국내 굴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전문가의 감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진짜라고 믿고 있으니까 가짜일 때를 대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겠죠. 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근데 우리 판례 누구도 속을 정도로 정밀하게 위조됐다.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정밀하게 위조된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더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건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려. 그래서 이 고려청자 같은 경우는 가끔 시험 문제 나오면 사람을 속게 나와요. 뭐라고? 전문가 감정을 거치지도 않고, 예? 가짜일 때를 대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말을 딱 보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문구 자체가.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정밀하게 위조됐고 산 사람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중대한 과실이 없다. 머릿속에 팍. 마지막으로 도로부지 편입. 200평 땅을 사는 사람이 이 땅이 도로부지 편입이 예정이 돼 있다. 중개사한테 물어봤다. 30평 정도만 편입될 거다. 아, 그럼 나머지 170평에다 집 질 수 있겠네 하고 떡 샀는데 170평이 편입이 됐어요. 나머지 20평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착오가 있는데 중개사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 관해서는 개념하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거 3개,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거 2개 딱 머리에 박고요. 입증, 상대방 입증. 누가 입증한다고요? 상대방. 이때 또 상대방이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그렇죠?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도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입증칭까지 둘을 딱 기억하세요. 배상 책임의 문제가 하나 나와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어요. 을이 이 땅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측량 끝났고요. 설계 끝났어요. 터파기 공사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갑이 느닷없이 취소를 해요. 예, 측량 비용, 설계 비용, 터파기 공사 비용 날렸죠. 배상 받아야죠. 누구한테? 갑한테. 근데 우리 판례 갑 한 푼도 배상할 책임 없다. 분명히 을한테 손해가 생겼죠. 측량 비용, 설계 비용 날렸잖아요. 그걸 갑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판례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 및 그 착오를 이뤄 취소하는 경우 민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다예요.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배상 책임 없다예요. 억울하죠? 얘 이 측량비용 같은 비용 어디서 건져야 돼요? 못 건져. 똥 밟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회수하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저 을은 저 돈 어디서 회수하나요? 그건 저한테 물을 게 아니에요. 그럼 을한테 가서 물어봐. 너 어떻게 회수할래? 똥 밟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푼도 배상 책임 없다. 네.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되지 마세요. 야, 저 을 억울하지 않냐? 돈 배상해줘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한 푼도 배상 책임 없다. 일단 109조 조문의 성격. 우리 판례 임의 규정. 무슨 규정?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 규정이니까 이거 배제 특약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해요.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특약. 유효, 무효? 유효. 따라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아무리 중요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네? 유효. 착오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 타 제도와의 경합. 먼저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
하자가 있는 주택을 멀쩡한 주택으로 착각하고 샀어요. 이때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를 보수해달라 라고 하자 담보 책임을 충고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판례 이거는 안 된다. 이유가 담보 책임은 착오의 특별 규정이다. 따라서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충돌하면 특별 규정만 적용되니까 착오와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뭐만 인정된다? 담보 책임만 적용된다. 두 번째, 매도인이 하자가 있는 주택을 멀쩡한 주택으로 속여서 팔았어요. 그럼 매수인은 사기를 당했죠. 하자가 있죠. 그렇죠? 이때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충고할 수도 있고 이건 선택적. 이건 무슨 적? 선택적. 세 번째로 화해계약과 착오. 자, 화해계약은 합의하는 거라 그랬어요. 에? 합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받고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를 딱 봤어요. 딱 봤는데 나중에 왔더니 손해배상액을 잘못 계산했어. 자기가 원래 손해가 1000만 원인데 공을 하나 빼고 계산했어요. 참. 피해자가. 억울하죠. 그러니까 화해계약을 나는 배상의 계산 착오, 배상의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 이거 취소하겠다. 안 돼.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하도록 민법에서 쐐기를 박아놨어요.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나가 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 이건 제가 언젠가 한번 오촌 당속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안 했나? 표정 보니까 금시초문 표정이네. 괜찮아. 일단은 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 이거는 엉뚱한 사람하고 화해한 거예요. 이럴 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또 하나가 다투지 않았던 부분. 이 두 가지. 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가 있거나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가 있으면 이때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예외. 눈도장만 찍어주세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어쨌든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와 착오 취소가 있는데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얘가 대금을 안 줘요. 갑이 몇 번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을이 대금을 안 줘. 그래서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갑은 이렇게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나면 돼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을이란 놈이 왜 돈을 안 줬나? 왜 돈을 안 주고 미적미적하고 있었나 봤더니 요 놈이 계약할 때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취소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때 만약에 을이 먼저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더라면 을은 갑에게 한 푼도 배상할 책임이 없었는데 취소하지 않고 미적미적하다가 갑이 먼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배상하게 생겼죠. 이런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럴 때 우리 판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그 매수인은 계약 해제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 판례 문구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외우면 돼요. 계약을 적법 해제한 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뭘 면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착오 전부에.
끝났죠? 네, 끝났어. 사기 강박. 요 정도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240페이지. (110조) 일단 110조는요 먼저 110조 조문이 3개가 있어요. 1항, 2항, 3항. 조문 일단 외우셔야 돼요. 뭐 하자고요? 조문 외우자. 암기만이 살 길이다. 1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2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 3항은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이걸 왜 외우시자 그랬냐면 110조 2항 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로 110조 2항에도 제3자가 있고요. 110조 3항에도 제3자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 지문에 단순히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또는 제110조 제3항의 제3자라고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 내용을 모르면 도대체 이 제3자가 누구요? 이렇게 돼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조문을 좀 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조 2항의 제3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나 강박을 하는 제3자를 말하는 거고요. 110조 3항의 제3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보호되는 제3자를 말합니다. 의미가 다르죠?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기약에서 한번 나온다 그랬어요. 꼭 기억을 먼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단 일치를 해요. 의사와 표시는 어떻다고요?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하는데 이걸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간섭을 해요. 속이거나 강박을 해요. 이렇게 내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게 된 과정에 누군가로부터 속아서 또는 누군가로부터 강력한 협박을 당해서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표시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착오하고는 구별되지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첫째, 갑이 을과 연대보증계약을 했는데 얘가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게 병으로부터 속았어요. 병이 뭐라고 속였냐면 친구야 내가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에서 신원보증서류 하나만 써오래. 네가 좀 도장 좀 찍어줘. 그래서 갑이 야 잘됐다. 너 맨날 나한테서 돈 빌려달라 그러더니 취직했구나. 이제 돈 갚을 수 있겠네. 내가 얼른 써주지 하고 얼른 써줬어요. 써줬는데 그게 뭐야? 연대보증서류였어요. 그러면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류에 표시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무리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갑은 이 연대보증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또 하나는요. 사기를 당하면 착오가 생겨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도인 갑이 하자가 있는 주택을 멀쩡한 주택으로 속여서 팔면 산 사람은 하자가 있는 주택을 없다고 착오하고 사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착오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의 착오는 좀 전에 왔던 백구조 착오예요? 아니죠. 이때의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본래 의미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말이 어려워요. 표정들이 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 자, 어쨌든 사기나 강박은 이렇게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110조가 적용되려면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된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일단 의사표시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과정에 사기는 누가 속였어요. 속여서 착오에 빠지고요. 착오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요. 반면에 강박은 강력한 협박 때문에 공포심이 생기고요.
요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요. 요때 요 차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요거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차고죠. 그러니까 무슨 차고예요 이거? 동기차고. 예? 무슨 차고? 그래서 기망에 의한 착오는 사기 강박에서 말하는 기망에 의한 착오란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래 의미의 착오, 백구조 착오가 아니라 단순한 동기 착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어쨌든 기망에 의한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강박에 의한 공포심, 공포심에 의한 의사 표시.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 무슨 관계라고 해요?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몇 개가 필요해? 2개. 그래서 인과관계가 꼭 필요하나 기망에 의한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공포심,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 마지막으로 요 속이는 놈과 협박을 하는 놈, 요 놈은 어때요? 먼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강박 같은 경우 요 놈을 어떻게 해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까? 요거 미리 계획 세워야 된다 그랬죠? 네? 뭐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게 해주겠다. 이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잘못했다간 강박은 했지만 상대방이 허허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저 자식을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까? 이거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공포심을 일으킨 상대방이 도망가면 안 되죠. 그 공포심을 매출로 연결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2개를 세워야 돼요. 이걸 2단의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고의? 이거를 판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서 착오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 또는 공포심에 의하여 의사 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고의가 2개. 그러니까 사기 강박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2개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과실 사기, 과실 강박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실수로 사기치거나 실수로 강박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실 사기, 과실 강박에 의한 사기 강박 의사 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착오나 공포심, 요거는 주관적인 걸로 충분하다. 객관적 착오나 객관적 공포심일 필요가 없다. 주관적이란 건 뭐예요? 그 사람, 당한 사람만, 기망을 당한 사람만, 강박을 당한 사람만 착오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 일반인도 착오에 빠지거나 일반인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객관적 인과관계는 필요 없다. 주관적인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지문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위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위법. 이게 일단 사기 강박의 요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위법성과 관련된 것들. 첫째, 이 위법한 기망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있을 수 있다. 침묵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식가묵비는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어느 정도여야 돼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따위를 알려주지 않은 것, 이 정도는 돼야 위법하다. 두 번째, 단순 허위 과장 광고 위법성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고수익 보장 이런 거 위법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위법한 기망은 이 정도. 위법한 강박은 뭐 조심하시면 돼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강박이라고 한다. 해악을 고지하는 걸 말한다. 이때의 해악은 장래 해악도 되고 꼭 실현이 가능한 해악에 고지일 필요도 없다. 예? 부작위한 강박도 있었다. 짝 째려만 봐도 무섭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부부싸움 했을 때 부인이 가만히 있으면 무섭잖아. 부작위한 강박도 있을 수 있다. 뭘 말이라도 해야 싸울 텐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남자분들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슬슬 눈치 보고 설거지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게 부작위한 강박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박이란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그 해악은 반드시 현재 해악일 필요 없고 장래 해악도 된다. 꼭 실현 가능한 해악일 필요도 없다. 부작위한 강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고소고발이라 그랬어요.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이게 두 가지 단어,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부당, 요 말 나오면 이때는 위법성 인정된다. 단순한 고소고발까지만은 위법성이 없지만 이게 뭐하고 결부가 되면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또는 수단이 위법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게 있다 그랬어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된다고 나와요? 박탈. 그럼 무효로 가게 되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그럼 뭘로 연결된다? 무효로 연결된다. 무효. 예? 예, 이렇게. 강박 요정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게 요건이에요. 효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일단 뭐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유효. 그쵸? 유효한데 뭐 할 수 있다? 취소. 취소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근데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찍소리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는 찍소리 못한다. 여기도 취소 전후가 나온다. 차고하고 마찬가지로 이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전과 취소 후로 나눈다. 여기도 판례 문구가 똑같아요. 취소하려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 취소 전인지 취소 후인지를 묻지 않고 선이라면 보호된다. 이런 식으로. 취소 전에 등장했던 취소 후에 등장했던 보호된다. 그 다음에 요 취소와 관련된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110조 1항과) (110조 2항). (110조 1항은) 두 군데 적용돼요. 하나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대표 중에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내가 물건을 버릴 생각이 없는데 누군가부터 속아서 강박을 당해서 물건을 버렸어. 동산 소유권 포기죠.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동산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제3자가 기망을 한 거죠. 또 하나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기망한 경우. 이런 거. 이 두 가지가 110조 1항의 적용을 받고 이럴 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게 110조 1항이에요. 반면에 110조 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나간 거를 합니다. 이럴 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그냥 취소 못한다 그랬죠. 어떨 때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10조 2항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우리 대법원이 하여튼 이 대법원이 문제. 요 놈을 나눠 둘로. 제3자인 놈과 아닌 놈. 먼저 제3자인 놈. 대표적으로 의뢰 피용인. 또 하나가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누구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듣기만 하세요. 제3자가 요약자를 기망하여 요약자가 나약자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을 때 이 요약자는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그냥 취소할 수가 없고 낙약자가 제3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예? 해당한다. 어려워요? 어려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반면에 의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을과 동일시. 상대방과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누구한테 사기 강박 당한 거하고 똑같아? 을에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의 지, 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판례 조금 어렵게 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란 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얘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런 말들. 네? 그래서 어려워요. 110조 2항이.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취소와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109조는 이물규정이라 그랬죠. 110조는 강행규정으로 봐요. 강행규정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사기나 강박을 통해서 발생하는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사기나 강박을 통해서 발생하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있다. 이거는 강행규정으로 보고요. 사기, 강박이 한 취소권 배제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타 제도와의 경합. 먼저 사기하고 차고. 자, 이건 좀 정밀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기망을 당하면요. 착오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착오에서 의사를 표시하겠죠. 예?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요. 위에 게요. 뭐죠 이거? 아까 저기 있던 서명날인. 이거죠? 그렇잖아요. 예? 신원보증서류라고 속였어. 그래서 신용보증서류라고 착오했어. 알고 봤더니 연대보증이야. 그러면 속았고 착오가 있고 의사표시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이렇게 되죠. 이럴 때는 착오만 되고 사기는 절대로 안 돼요. 뭐만 되고? 착오만 되고 사기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요게 문제예요. 요건 일단 뭐가 되고요? 사기는 되죠. 착오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되죠.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무슨 착오였어요? 아까 어디 있나?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고 사기 당했죠. 유발됐어요. 뭐가 된다고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착오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경우에는 착오와 사기를 선택적 이렇게.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OX. 다시 한번요. 예?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O. 뭐 때문에? 사기. 사기. 사기는 중요 부분인지 따지지 않잖아요.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착오와 사기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출지문. 아까 사기하고 담보책임. 착오하고 담보책임은 담보책임만 인정된다 그랬죠. 사기하고 담보책임은 선택적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기 강박을 한 놈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둘 다 행사가 가능해요. 내가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계약을 취소하고 엔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해도 돼요. 아예 안 해도 돼요. 이런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권리자의 자유입니다. 나는. 특히 요거 뭐라고 나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X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또 하나가요. 예를 들어서 각과리 계약을 했고요. 갑이 물건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갑이 계약당할 때 사기를 당했었어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계약을 하고 을에게 물건을 넘겨줬는데 봤더니 사기를 당했어, 갑이. 그래서 갑이 이걸 취소를 했어요. 취소했으니까 물건 돌려달라고 해야죠. 이 물건 돌려달라가 뭐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예요. 그런데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자신의 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이 준 것만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손해배상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내가 준 거에다가 플러스 뭐를 달라? 손해까지 배상하라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면 이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선택적 이렇게 됩니다. 취소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가 가능하지만 취소와 손해배상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취소한 후의 행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타 제도와의 관계까지. 이게 전부예요. 사기가. 예?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다 한 겁니다. 깔끔하죠? 잠시 쉬었다가 의사표시 회로 발생만 딱 보면 돼요. 네.